손흥민은 대표팀 피로에도 기준을 낮추지 않는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공개 찬사. 루턴전 인터뷰 풀버전 해설. 주장인 만큼 침착하고자 했다. 여러 어려움과 마주한 손흥민. 32 토트넘 호스퍼. 이 남다른 책임감을 보이며 소속팀 승리의 1등 공신이 됐다. 손흥민은 31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루턴 타운전에서 후반 41분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2에서 1역전승을 이끌었다. 토트넘은 이른 시간 선제골을 내주며 어렵게 출발했다. 전반 3분 루턴의 역습을 허용했고 타이트 총에 실점하며 끌려갔다. 토트넘은 후반 6분 브레넌 존슨의 크로스가 상대 자책골로 연결되며 균형을 맞췄다. 팽팽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은 건 손흥민이었다. 후반 41분 상대 코너킥을 막아낸 토트넘이 역습을 시작했다. 출발점도 손흥민이었다. 공 소유권을 따낸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고 전진 패스를 보냈다. 티모 베르너의 크로스를 존슨이 뒤로 살짝 내줬고 쇄도하던 손흥민이 오른발로 골망을 출렁였다. 리그 15호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득점 부문에서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 제로드 보엔, 웨스트햄과 함께 공동 4위에 올랐다. 선두 엘링 홀란, 18골 맨체스터 시티과는 3골 차다. 손흥민의 결승골로 토트넘, 승점 56은 5위를 유지했다. 한 경기 더 치른 4위 에스턴 빌라, 승점 59과의 격차는 승점 3으로 좁혔다. 경기 후 손흥민은 영국 매체 BBC를 통해 팀이 승점 3점을 챙기는 데 도움이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이기는 걸 바라진 않는다. 조금 더 일찍 승리를 확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웃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강행군을 이어오고 있었다. 빡빡한 소속팀 일정에 대표팀 차출로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까지 치렀다. 이동 거리도 만만치 않았다. 직선거리 기준 런던에서 서울 약 8,857km로 이동한 뒤 한 경기를 치렀고 이후 태국 방콕 약 3,507km으로 건너가 또 한 경기를 치렀다. 그 뒤 방콕에서 런던 약 9,526km으로 돌아갔다. 약 2주 동안 지구 반 바퀴에 가까운 총 21,890km를 이동했다. 이날은 골대 부름까지 겹쳤다. 전반 18분 손흥민이 골키퍼를 제치고 슈팅을 시도한 공이 양쪽 골대를 차례로 때리며 골로 연결되지 않았다. 위지가 꺾일 수 있었으나 집중력을 잃지는 않았다. 손흥민은 극적인 결승골을 넣으면서 대표팀에서의 득점을 포함해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다. 최근 6경기로 범위를 넓혀도 무려 5골을 쓸어 담았다. 손흥민은 정말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은 운이 좋지 않은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 골대를 2번이나 때렸다고 허탈해했다. 그러면서 주장인 만큼 침착하고자 했다. 라며 마지막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고 마음을 다잡은 비결을 밝혔다. 이날 득점은 손흥민에게도 의미가 남다르다. 토트넘에서 통산 160번째 골을 기록. 1960년대 활약한 공격수 클리프 존스 159골을 넘어 구단 역대 득점 순위 단독 5위로 올라섰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폼업에 따르면 손흥민은 88분을 뛰며 1골, 슈팅 6회, 패스 성공률 85%, 기회 창출 1회, 드리블 성공률 100%, 3분의 3, 지상 경합 승률 71%, 7분의 5를 기록했다. 평점 8.4점을 받은 손흥민은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2. 무리뉴도, 포체티노도 아니다. 토트넘 떠나 커리어 반전. 지금 감독님이 최고. 해리 윙크스는 조세 무리뉴 감독과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보다 엔조 마레스카 감독 아래에서 배운 게 더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커리어를 쌓는 동안 만난 지도자들 중 마레스카 감독을 최고로 꼽았다. 영국 풋볼 런던은 나는 무리뉴 감독과 포체티노 감독 밑에서 뛰었지만 그중 최고는 지금 감독이다. 과거 토트넘 호스퍼에서 뛰었던 미드필더 윙크스는
현재 그의 감독인 마레스카 감독이 자신이 지도받았던 감독들 중 최고의 감독이라고 말했다. 라며 윙크스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풋볼 런던에 따르면 윙크스는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마레스카 감독은 내가 함께했던 감독들 중 단연 최고다. 그는 정말 대단하다. 모든 사람들이 마레스카 감독이 정상에 오를 수 있고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라며 마레스카 감독을 칭찬했다. 이어 마레스카 감독은 훌륭한 사람이고 전술적 능력도 뛰어나다. 경기 전 마레스카 감독이 우리에게 지시한 것들과 그가 경기를 바라보는 방식은 내가 축구계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다. 라며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적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 세계적인 명장으로 유명한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마레스카 감독을 비교하기도 했다. 그만큼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적 능력이 뛰어나다과 느낀 윙크스다. 윙크스는 축구를 하는 방식과 과르디올라 감독의 스타일에 대해 눈을 뜨게 됐다. 마레스카 감독이 그와 오랫동안 함께 일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축구를 사랑한다. 그 스타일이 나와 완벽하게 맞는다. 내가 하고 싶은 축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나는 레스터시티에 온 이후로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도 많은 걸 배우려고 한다. 라고 했다. 윙크스가 극찬한 마레스카 감독은 지난해 6월 레스터에 부임했다. 맨시티 팬들에게는 친숙한 인물이다. 2020년부터 맨시티와 연을 맺었고 레스터 지휘봉을 잡기 전까지 맨시티 1군 코치로 재직했기 때문이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 일하고 있던 마레스카 감독은 2020년 여름 웨스트햄을 떠나 맨시티 유스팀 감독으로 부임했다. 마레스카 감독은 맨시티 유스팀을 이끌고 첫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2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능력을 발휘했고 2021년 파르마 감독으로 잠시 부임하기도 했으나 금세 맨시티로 돌아왔다. 이후에는 1군 코치로서 맨시티가 트래블을 차지하는 데 기여했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레스터 사령탑에 앉았다. 이제 마레스카 감독은 맨시티에서 일하는 동안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배웠던 것들을 레스터에 적용시키고 있다. 윙크스는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토트넘 유스 출신이지만 친정팀 토트넘에서 외면당했던 윙크스는 삼프도리아를 거쳐 마레스카 감독이 부임한 시기와 비슷하게 레스터에 입단해 커리어 반전에 성공했다. 토트넘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윙크스는 이번 시즌 치른 37경기에 모두 선발로 출전했고 대부분의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다. 레스터의 중원에서 공을 배급하고 경기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 팀의 승격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현재 레스터는 1위 입스위치 타운과 승점 2점 차로 3위에 머물러 있다. 만약 레스터가 이번 시즌 승격에 성공한다면 마레스카 감독은 물론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윙크스의 공도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3. 주급 7억, 살라. 공만 잘 차는 게 아니었네. 사업도 초대박 오른쪽 화살표,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 모하메드 살라, 32. 리버풀은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사업 능력 역시 월드클래스였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30일 한국 시간 살라가 공을 차지 않고도 벌어들이는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이 공개됐다. 그가 세운 상업회사는 500만 파운드, 약 85억 원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라고 보도했다. 이집트 출신 살라는 리버풀을 넘어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다. 그는 지난 2017년 여름 리버풀에 합류한 뒤로 꾸준히 유럽 정상급 활약을 펼치며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다. PL 득점왕도 3차례나 거머쥐었다. 살라는 올 시즌에도 미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모든 대회를 통틀어 32경기 21골 13도움을 터뜨리며 리버풀의 우승 경쟁을 이끄는 중이다. 다르윈 누니에스와 코디 각포, 루이스 디아스 등 여러 공격수가 합류했지만 여전히 리버풀 에이스는 살라다. 실력이 뛰어난 만큼 연봉 규모도 엄청나다. 살라는 지난 2022년 3년 재계약을 맺으면서 40만 파운드, 약 6억 8천만 원에 육박하는 주급을 받게 됐다. 이는 리버풀 역사상 최고 대우다. 매주 19만 파운드, 약 3억 2천만 원을 받고 있는 손흥민의 2배에 달하는 액수. 살라는 축구장 밖에서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는 런던에 위치한 건축자재 용품 회사 살라 UK 커머셜을 운영 중이다. 2023년 6월 30일자 최신 재무문서에 따르면 살라 UK 커머셜은 2022년부터 세후 540만 파운드, 약 91억 8천만 원가 조금 넘는 수익을 남겼다. 살라는 사업 이외에도 여러 브랜드와 후원 계약을 맺으며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아왔다. 그는 월드스타답게 아디다스와 우버, 보다폰, 펩시 등 여러 브랜드와 협약 관계에 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살라가 받는 후원의 규모는 지난 시즌에만 1100만 파운드, 약 187억 원, 지난 3년간 총 2700만 파운드, 약 459억 원에 달한다. 만약 살라가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이적한다면 더 많은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다. 사우디 챔피언 알이티하드가 지난해 여름 손흥민과 살라 영입을 시도했다. 당시 리버풀의 제의한 이적료만 2억 파운드, 약 3,402억 원. 살라를 위해 준비한 연봉도 무려 1억 7,500만 파운드, 약 2,977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물론 리버풀은 살라를 보내줄 생각이 없었고 단칼에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올여름에는 달라질 수 있다. 살라는 2025년 여름이면 리버풀과 계약이 만료된다. 리버풀로서는 살라를 판매해 거액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 리버풀은 이미 살라가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